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스페셜입니다. 청취자 그리고 저자와 함께 읽는 사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50에 읽는 사기라는 책을 쓰신 저자를 직접 여기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김영수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저희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50에 읽는 사기를 이제 직접 쓰셔서 저희와 함께 사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기는 저희가 뭐 직접 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다른 책 이야기하면서 사기는 사실 자주 나왔던 책이거든요. 네, 저 찾아봤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다루셨더라고요. 네, 사기가 시전 저희들이 할 때 거의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와. 6년 전에 처음 다루기도 했고 또 시즌 1 100권 마무리할 때 또 사기를 다루기도 했는데 네. 우리 오늘 나오신 김영수 작가님의 그때 사마천 관련해서 사기 네. 관련 선 책들도 많이 참조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근데 사기에 왜 꽂히신 겁니까 갑자기? 원래 이쪽 전공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 한국사 전공이었는데 한국 고대 한중 관계사, 네. 대외 관계사가 제 전공인데요. 고대 대외 관계사를 연구를 하려면은 그 사기에 나오는 한 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편? 130편 가운데 네. 제 115 아, 조선열전이 있어요. 네. 사기가 130편인데 네. 그 중에 115편. 거기에 이제 조선 조선열전. 열전이면 요게 고조선 멸망사 기록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안 배우셨죠. 고조선은 이제 맨 처음에 그 당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자조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 좀 배웠고요. 네, 맞습니다. 한사군 뭐 있었고 네. 그런 거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주의지 동의전 그것만 주로 많이 배웠죠. 예. 네네네네. 근데 조선열전이 대단히 중요한 기록인데 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자들도 미필적 고의, 네. 일부러 뺐어요? 뺀 거로 보인다. 식민사관하고도 연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선열전 이제 고조선이 기원전 108년에 망하잖아요. 네. 네.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의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해에 사마천이 아버지 3년상을 마치고 태사령이라고 하는 사관 벼슬에 취임하던 해였어요. 어디에 사관. 사관? 네, 역사 기록. 네네. 사관 벼슬에 취임하던 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이 1차 사료죠. 그럼 가장 젊을 때 시작할 때 이제 쓰기 시작한 젊고 거니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마천 38살 나이에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고조선 원정에 따라갔던 사람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쓴 아주 생생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록. 되게 중요하겠네요. 광개토대왕 비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때 당시면 근데 이 이른바 당시 조선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조선 그 이야기가 중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그랬어요? 네. 고조선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 당시 중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 파트너이자 경쟁 상대는 흉노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아 흉노. 네. 흉노가 이제 서쪽 북방 쪽에 존재했고 네. 고조선은 동쪽에 중국의 네. 동쪽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흉노가 늘 위협 세력이 되는데 네. 사마천 사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조선을 정벌하러 가면서 흉노의 왼팔을 자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흉노의 왼팔? 그건 왼쪽은 동쪽을 뜻해요. 아니 흉노가 우리랑 그렇게 가까웠어요? 흉노하고 고조선이 손을 잡을 걱정 때문에 고조선을 상대적으로 약한 고조선을 먼저 친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될 정도의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오. 그러면 그 고조선에 관한 내용 혹시 좀 기억나시는 거 혹은 우리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만한 거 한두 개만 좀. 고조선은 이제 내분으로 망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승리를 하다가 네. 한나라가 고조선 내분을 이제 이간책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어이없이 망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일 마지막 대목이 이제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대목입니다. 네. 그리하여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두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군을 두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게 한사군이에요? 한사군이에요. 네. 네. 근데 사군의 이름이 없어요. 조선절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 네. 뒤에 기록이 나와. 사마천 네. 이후에 두 번째 역사책인 반고의 한서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고조선 이름이 거꾸로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1차 사료에 네. 한사군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름이 나왔으면 별 네.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조선절전에는 없어. 네. 한사군 그냥 이름이. 이 나라 망했다 정도까지만 그 써 있고. 정도까지만 있죠. 네. 근데 네. 거꾸로 반고의 한서에 가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낭랑, 진번, 현도, 임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뭔가가 있는 거죠, 그지 이 안에. 아, 빈 구석이 좀 있군요. 아, 빈 구석이 있죠. 큰 빈 구석이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네. 그 이후에 한사군을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겠군요. 뭐 역사적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조선 원정에 참전했던 한나라 장수들 대부분이 처형당해요. 처형? 예. 고조선을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승리한 장군들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리고 사마천은 그 고조선 정벌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자들도 조선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기록을 안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식민사관에서 한사군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한사군의 위치를 압록강, 도만강 이남으로 반도로 한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반고가 썼다는 그때는 이미 그 한사군은 다 끝난 다음에 그렇죠. 예, 그때는 고구려 시대에도 접어들 때 존재는. 그런데 그때서야 한사군의 위치 정도를 이제 써주고 이름이 네 개가 따로 이름이 나온다는 나오고. 거죠. 예. 이유가 뭘까 추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제 중국도 나름대로 중화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네. 고조선 멸망한 부분을 정식으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중화주의 사관이 좀 더 강화되는 반고의 한서에 와가지고 이름을 거꾸로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처음에 점령했을 때 이야기를 제대로 안 쓴 거는 제대로 점령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통치가. 아. 그러니까 장수들도 다 처형당하고 적어도 그 군현을 두면은 예를 들어서 군을 뒀다 그러면은 네네네네. 아주 상세하게는 군수 이름까지 나와요. 네. 군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사기에는 1차 사료인 사기에는 없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을 텐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학자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미필적 고의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식민사관과는 무슨 관련입니까? 식민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한사군의 위치, 영역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사기 조선절전에 있잖아요. 1차 사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사료나 3차 사료를 가지고 자꾸 한사군 위치를 비정을 시키는 건 학문적으로 적당한 방법이 아니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단서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이제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일제가 만들어 놓은 강력 프레임이다. 니네는 그러면 고조선 때부터 여기 중국의 지배당했던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아,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네, 거군요. 조선쟁 니들은 역사의 출발부터 남의 나라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 생활했다. 출발했다. 그러니까 네네네. 일본 신민으로서 통치를 잘게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었다. 거의 프레임이죠. 근데 이 프레임에 이제 우리가 놀아난 거야. 우리 학기가. 근데 정말로 만약에 그때 이렇게 제대로 정복당하고 뭔가 있었다면 1차 사료인 이 사기에서 조선열전에, 네. 조선열전에서 안 다룰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장수들을 처형할 리도 없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시기가 한참 뒤에 만약에 한사군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고 계신 거.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고구려가 건국해요. 아, 그럼 한사군이 그렇게 있었을 법한 시기가 별로 없다는 그렇죠. 얘기시네요. 예, 실질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사마천이 거기에 조선절전에 사군 이름도 남기지도 않았고 그럼 이제 역사책 바로 다시 써야 되겠습니다. 다시 써야 됩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프레임에 걸렸다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면 강력 문제는 예민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야사자 입장에서는 뭐 그 강이 하나 가지고 폐수라고 하는 강의 위치를 가지고 대동강이냐 청천강이냐 압록강이냐 요하냐 대능하냐 난하냐 뭐
중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설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끼리 싸워요. 괜히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끼리 그냥 다투고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영역은 연구가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역사서 그러니까 사기라면 사실 이제 거의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역사서인데 그 사기에도 이 정도 다뤘다면 분명히 여기는 빈 공간이 많고 아마 고조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뒤의 역사서에서 그냥 다뤄졌던 중화주의 사상에 빠진 그 역사서에 의해서 그리고 일제 식민사관이 덧붙여져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역사서 이제 우리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지선 씨도. 네네. 한사군. 일단 요 사기에 우리 조선 열전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 자체가 50에 읽는 사기잖아요. 요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50에 읽는 사기. 그러니까 나이 50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는. 근데 이제 질문에 제가 답을 못 해드렸잖아요. 그 왜 이걸 연구하게 됐는가? 그러네. 네. 그 다른 얘기를 좀 빠졌었군요. 조선열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대외관계사 연구 때문에 조선열전을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국내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사기가 믿을 만한 기록이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부터 시작해서 사기조차도 중화주의에 왜 이게 멸망사 기록이니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학점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학자는 A+를 주고 어떤 학자는 F 학점을 주는 거죠. 사기에 대해서도 조선 열전에 대해서만. 조선 열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평가가 왜 갈리지? 하고 들여다 파보자. 네, 더 파보다가 빠졌죠. 그러면은 작가님이 평가하시는 평균 점수는 몇 점인데요? 저야 이제 평생을 사마천을 존경하고 살았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어카운터블. 조선 열전은 물론이고 사기 전체가. 그러면 사기를 굉장히 그걸 많이 하셨을 텐데, 요건 이제 아주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몇 번 정도나 읽으셨을까요? 읽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한두 번 읽고 네?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수도 없이 들어가죠. 이제. 부분별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재미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기에? 제 능력이 안 되는 부분 더 많고. 다 해서 이게 130편이면 지금 책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글자 수로 52만 6,500자입니다. 52만.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요? 보통 책은 얼마나 되죠? 이제 500페이지 정도로 그죠? 그래요? 그래서 5권 정도. 500페이지 5권 정도 책. 네. 그 이제 주 없이. 주 없이. 주 달리면 뭐 이건 네.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기라는 책을 오늘 저희 독자들한테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목이 50에 읽는 사기란 말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대를 위한 뭐 출판사의 기본적인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나왔죠. 일전에 일당백에서 50에 읽는 논어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50에 읽는 논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가끔씩 펼쳐봐요. 50, 한 40일 수도 있고. 네, 30일 수도 있는데. 왜 50이 책을 제일 많이 사니까. 그 이유 때문인 진짜요? 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연령도 우리나라 연령대로 50대 인구가 제일 많고요. 네, 16%가 좀 데뷔 넘어요. 세대들이. 네, 16%가 좀 넘고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이대가 욕망하는 것도 많고. 50대가요? 예. 성공과 실패도 경험도 많이 하고. 그건 그렇죠. 하죠. 네, 리더가 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고 성공의 요인도 분석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죠? 뭐 책 한 권 정도는 뭐 네. 크게 무리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꼭 50에 읽어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50을 지나온 사람들, 50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네. 조숙한 사람들. 다야 다. 50대가 지 1000명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1000명을 아는 나이라고 하지만 1000명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성공과 실패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50대는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특히 한번
흔들림이 많은 시기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나이죠. 예. 50대면 저 이제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보통 뭘 많이 궁금해할까요? 어떤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까? 50대는 감이 안 오네요, 저는. 네. 가장 50대에 가까우실 것 아하이.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을? 50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일단은 반백이잖아요. 반백살. 네. 예. 살아온 50년. 그렇죠. 근데 앞으로 50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고민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50. 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이 책이. 그래요? 예, 예. 아, 살아온 날들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 50. 그럼 한번 추측해 보세요. 50에? 네, 뭐가 고민일 것 같으신지. 50에는 일단 보통 이제 애들이 네. 한 중고등학생. 20살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열 몇 살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럼 그때는 이제 애들이 더 이상 나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네. 뭐 부르기야 아빠로 부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 때는 그래도 막 애들이랑 막 정신없이 막 이게 재밌게 지내다가 이제 애들도 날 뭐 본듯만 듯해. 또 뭐 와이프든 혹은 뭐 남편이든 이제 그 열렬한 사랑 유통기한은 끝났어. 사회적으로는 뭐 나름 뭐 좀 어느 정도 쌓아둔 게 있긴 하나 그들도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다들 뭐 자기 걸 찾으려 하는 게 뻔히 다 보이고 뭐 밑에 애들은 또 말 안 듣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딱 정점에 있을 때 보통 직장 생활에서도 거의 이제 요 나이 때가 이제 가장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올라간 나이 정도 될 테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변화들에 이제 굉장히 센치해지거나 혹은 우울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는 시대가 많이 아닐까. 겪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직 멀었지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아, 그냥 예, 그렇습니다. 상상만 예. 해봅니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특히 이제 남자 경우는 50 들어가면서부터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여성은 40대 후반. 아. 예, 그래서 생각이 많은 나이죠. 네. 여러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예전 분들의 그 지혜도 한번 우리가 빌려보고 어차피 고민이라는 건 뭐 예전 분들도 많이 네. 그 나이 때 하셨을 테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지선 씨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쌓아둔 것도 있고 혹은 그걸 이제 어떻게 더 헤쳐나갈 건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물러설 건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때일 텐데 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뭐 싸움을 할 때와 아닐 때 혹은 뭐 취직이나 퇴사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고민이 있을 때 옛분들은 어떤 지혜를 우리한테 물려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그건 작가님 말씀이세요? 아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역사 사례를 남겨놨으니까요. 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량 여기 이제 장량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량. 예. 예. 서한 삼걸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 서한 삼걸은 잘 아시다시피 항우를 물리치는데 유방이 예. 가장 큰 힘을 보탰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누구죠? 한신, 한신, 소하, 소하, 장량. 장량. 요 세 사람입니다. 소하는 유방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고, 네. 한신은 장수고, 예. 그다음에 장량은 참무. 책사 같은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장량이 도망자 수배 당해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제 책을 하나 신비한 노인으로부터 책을 얻어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다. 한 7년 넘어. 네. 그래서 유방의 참모가 되거든요. 예. 네. 이 장량의 실력은 차원이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네. 뭐냐 그러면은 단순하게 병법을 공부하고 뭐 전술 전략을 배운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같이.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특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의 속성 이 음.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렀어요. 네, 저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실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늘. 아. 그래서 최고 절정기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를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고 그 주군 혹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저 오너라든지 뭐 대표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향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죠. 뭐 그렇겠죠. 예,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은 여유 없는 사람들은 못 물러납니다.
뭔가 내가 쌓아둔 게 있거나 혹은 내가 나가도 얼마든지 할 게 있으면 오케이 그렇죠. 빠이빠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실력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그럼 내가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도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싸워야 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언제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다수는 뭐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보통 그걸 잘 못해갖고 네. 지하철 아니면 뭐 편의점 앞에서 네. 한잔 하시고 네. 많이들 싸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니면 이제 뭐 전봇대랑도 좀 싸우시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실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대신 그 실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각자 자기 하고 있는 일 분야에 관해서 과연 나한테 뭐가 필요한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력 이제 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해서 일가를 이루시라. 일가를 이루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마천이 역사책을 쓰는 목적과 방법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천인지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통고금지변,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관통해서 성일가지연하고 싶습니다.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 위에 앞에 부분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건 공간을 얘기하죠. 그죠? 두 번째 거는 과거와 현재는 시간을 얘기하죠. 그 둘을 꿰서 내 말을 하고 싶다. 일가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 요거는 양자역학과 배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0대 되면은 네. 내 분야에 있어서 일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내 분야에 내가 일가를 이루었나? 여기 아까 말씀하신 후반부 50의 네. 미천이죠. 일가를 나는 이루었을까? 이루고 있는 과정일까요, 저는? 뭐 네.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루신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이 목표긴 합니다만 이가를 이루는 게 여튼 일가를 이룬다. 그럼 자기만의 진지를 구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군요.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천이 일가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옛날에 이제 역사가들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런 네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기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책입니다. 그래요? 네, 사마천의 자서전이라고 불러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저는 일가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말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요즘 이제 저걸 종종 봐요. 밤늦게 저기 뭐죠 그 특별한 솜씨를 가진 사람들. 특별한 솜씨를 가진 뭐 사람들. 빵 굽고. 생활의 달인. 네, 생활의 달인. 아니 뭐 대단한 거 보시는 줄 알았어요. 생활의 달인. 그거 보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네. 네. 이게 저런 게 일가다. 맞아. 그거 보면 돈가스 소스 만드는데 갑자기 네. 무슨 버섯을 막 삶아. 네. 저걸로 하시는구나. 그걸로 이제 짠에 물을 받아갖고 그걸로 뭘 튀겨서 네. 저게 소스인가 싶으면 저 튀긴 걸 다시 빻아갖고 뭘 또 익혀. 네. 저거가 소스구나. 그 익힌 걸로 다 버린 다음에 다음에? 그거 거른 물로 다시 뭘 또 만들어. 그런 대단한 분들이 많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자기 철학 네. 이런 그런 게 부분들이 오히려 일갈 수 일가지. 있겠군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이 50에 있는 사기 사마천이 쓴 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풀이를 해요. 여러 가지 인물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작가님의 생각을 좀 더 담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은? 제 생각을 담아야죠. 그게 비록 틀리지라도. 그렇죠. 그게 일가죠. 네, 네. 그렇게 일가를 또 이루신 거고요. 그런 셈이죠.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셈이죠. 저는 이룰지 안 이룰지는 모르겠고. 진짜 이뤘다 안 이뤘다 뭘로 누가 판단해주고 그건 어떻게? 글쎄 이제 뭐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가 남나요? 예. 저 같으면 이제 책이 남아서 후대가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명성이라는 건 자기가 얻고자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댓글로는 뭐 일가를 이룬 것 같아요. 저 욕하는 댓글이 아마 한 200만 개는 넘은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일가를 또 이루는 거 무엇이 남느냐?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긴 하네요. 네. 우리 정범님도 좀 네, 그렇죠. 사마천의 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 책도 읽어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네. 결국 사마천의 사기는 그 가장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백이 숙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이제 열전의 마지막 그 화식 이 구성이 참 절묘하다. 이게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백이 숙제는 정신성에서 시작해서 화식이라는 물질성으로 마무리된다. 그거 제가 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 어떤 분이 아니라. 또 일본 책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을 하나의 수동적인 삶의 어떤 모습에서 능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결국은 이제 과거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는 느낀 게 결국 사마천의 문제는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코멘트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역사라는 게 뭐 사건과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인간이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결국 핵심이니까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예. 이 사기가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연구가 좀 덜 됐을 때는 뭐라고 네. 불렀냐 그러면 어지러운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기가요? 네, 사기를. 어지러워요. 좋은 책? 네, 세상을 어지럽다. 어지럽히는 아니요. 느낌인가요?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공인 그 열전에 다 기록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영진 씨 기록을 네. 에피소드를 여기다 다 기록하지 않고 네. 우리 지선 씨 에피소드가 슬그머니 하나 흘려버린다든지 그것도 예민한 문제. 슬쩍슬 힌트를 넣어놓는 건가요? 네, 예민한 문제. 네. 예를 들어서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안 기록하고 다른 쪽에다 기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사마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복수 때문이거든요. 누구에게 복수예요? 자기가 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거든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황제를 비롯해서 그 밑에 간신배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칼을 들고는 복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붓으로. 예.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고상하게 문화복수라고 합니다. 문화 복수. 예. 근데 이제 복수를 그렇다고 마구 그냥 막 써낸다고 해서 이게 복수가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다 그렇죠. 불 다 없어질 테니까 끝까지 남을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찾은 거군요. 황제의 이제 검열을 피해야 피해서.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갖 비유법은 다 쓰죠. 사마천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모든 비유법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사기에. 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추리소설 기법까지. 오. 심지어는 시점 이동까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네. 아니 작가님 보실 때 진짜 어떻게 이런 비유까지 생각해냈을까 하는 기억나는 혹시 비유 같은 거? 최근에 이제 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위공자 신릉군 열전이라고 하는 네. 단편이 있어요. 그 위공자가 후영이라고 하는 숨어있는 은자를 네. 모시러 가는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직접 마차를 몰고 음. 모시러 가는 장면인데 요 장면이 무비 카메라가 세대가 동원이 돼야만이 묘사가 가능.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서술한 게 아니고 여기서 찍고 가운데 찍고 위에서 이제- 찍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위공자가 마차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제1 카메라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후영을 모시고 왼쪽 자리를 비워서 왼쪽 자리가 상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네. 왼쪽 자리 모시고 가는데 후영이 잠깐 시장에 좀 들렀다 가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백정인 주애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위공자는 시장 바닥에서 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아주 공손한 자세로. 네. 그런데 사마천의 묘사는 푸직한 안으로 후영과 주애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장면으로 카메라를 이동시켜요. 네. 그리고 잠시 다시 위공자로 돌아가요. 네. 위공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공자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모습. 그렇게 묘사를 해요. 네. 그리고 한편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한편 위공자 집에서는 완전히 공간을 이동시켜버립니다. 동시에 그렇게 기술을 해요. 위공자 집에서는 위공자가 도대체 무슨 일로 직접 마차를 몰고 나갔고 전부 다 기다리게 하는 웅성웅성거리는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대는 있어야 되는.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의식의 흐름인가? 그러니까 이 사마천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묘사를 하고 싶었죠.
그래야 훨씬 더 실감 나죠. 아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도 자극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후영이라고 하는 이 숨어 있는 은자의 의도된 이제 안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한나라의 가장 실력자를 시장 바닥에다가 말고삐들을 놓고 세워놓은 데 실례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 어린 태도로 나를 모시려고 하는 것인가. 또 그러면서 그 자세를 통해 가지고 지나가는 백성들은 전부 다 신릉군에 대해서 감탄하고 지나가는 거죠. 신릉군의 명성은 이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신뢰를 범함으로써. 그렇게까지 진짜 배려 혹은 작전을 짜고 쓴 글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생각난 네, 데서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한신이 네. 그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네. 이제 불량배가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라. 네. 안 그러면 칼을 나한테 칼침을 놓든지 이럴 때 그 한신을 묘사한 대목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번역본에 보면 한신이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렇게 지그시 그 한자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단어로 딱, 빤히 예,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빤입니다. 딱 한 단어로 그걸 다 묘사해 주는 거죠.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지금 어떻게 할까? 이 칼침을 저놈을 놓고 그 객값을 치르냐 아니면 이 순간에 내가 참고 구이를 도모해야 되느냐. 이게 그 한 단어로 그걸 추격적으로 묘사한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장면도 아주 절묘한 묘사인데요. 네. 이제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이렇게 많이 쳐다본 겁니다. 건달 아. 얼굴을. 그러니까 한신이 그 건달을 칼로 뭐 찔러서 죽이는 건 일도 없어요. 일도 아닌데. 네, 그런데도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많이 쳐다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경멸하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정도겠지만 나는 이 멸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오만한 성격이죠. 아이고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 이렇게 정신승리는 아니고. 정신이 아닙니다. 그 장면이 결국 한신의 최후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최후까지는 한참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화천은 이제 반역죄에 몰려서 삼족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일생을 마친 한신에 대한 묘사를 네. 한신 고향까지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 탐문하고 다 일화를 체록해서 그리고 한신의 죽음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런 장치로 깔아둡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단어를 쓰진 않고 다 비유나 그런 장면 묘사를 통해서 그리고 빤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 표현으로 모든 걸 다 많이 쳐다보았다. 야, 물론 이제 지금 뭐 이 사마천 아저씨가 네. 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한 2000년 지나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그 한 글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막 이야기하는 걸 본다면 진짜 뿌듯하시겠다. 그것도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진짜. 중국에서는 별로 중국에- 안 읽히는. 읽히죠. 중국은 뭐 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사기를. 대학교까지 다 이제 음. 역사서 그다음에 문학책, 철학책, 세계사책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일본은 지금 거의 이제 연구의 열기가 팍 사그러들었어요. 일본은요? 네, 저 원전 사고 이후로 거의 지식인계가 황폐화돼 버렸어요. 그래요? 그 전에는 다 이제 일본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없죠. 작가님이 하고 계시죠?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하천 사기를 전문적으로 평생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별로 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어려워서 더 그렇습니다.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어려워서? 어려울수록 근데 막 연구하고 싶지 않나 연구자들은? 근데 이게 주변 걸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이 3,000년을 다루고 있는. 그 사기만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어지러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한 2000년 연구해 보니까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다. 해서 똑같은 난자를 어려울 난자로 바꿔서 씁니다. 어지러울 난에서 어려울 난으로. 그게 이제 역사서기도 하고 문학책이기도 하고 철학책이기도 하다면 결국 이제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탐구하잖아요. 이 책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예, 거의 흐르고 있는 주제는 그거라고 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으래요? 태산보다도 무거운 삶을 살아라. 너무 어려운데요? 난 깃털보다 가볍게 살고 있는데 해산보다 무겁게 살으래요? 네. 근데 상하천은 네.
이제 살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 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네.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아.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다? 예. 뭐 어떤 그 사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마천의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결국 죽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내 삶을 뭐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야지. 뭘 올바른 어떻게 게 어떻게. 뭐냐고. 올바른 게 뭐예요 도대체? 각자 나름대로 정해야죠.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자가 세운 방향으로 뚜벅뚜벅 무겁게 살아라. 예, 태산보다도 무거워. 그걸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거운 건 뭐죠? 무거운 거는 뭐 후대의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무겁다. 남겨놓은 업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향력이죠. 예. 영향력이죠. 영향력. 예. 후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얼마나 남겨놓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아직 막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별것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선택하려 할 때 이런 책을 읽어서 뭔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가볍게 말고 나의 그냥 한없이 가벼운 주제라 해도 가볍게 말고 좀 생각한 다음에 좀 나름대로 좀 우리가 아무리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가벼운 자리를 가지고 또 가벼운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돌아서면 또 진지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과 성찰들이 이제 쌓여가면은 방향이 나오죠.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더라도 그 무게감이 좀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맞아요. 있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쨌든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거나 진짜 그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예. 한없이 가벼운 우리 정프로님. 제 얘기는 그냥 듣자마자 바로 즉각 반응이 오잖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정빵님은 말씀이 그래도 좀 무게감이 그렇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채워주시네. 고상한 말씀으로 천입심출이라고 합니다. 천입 심출. 심출. 얕게 들어가서 깊게 나온다. 멋있다. 요거는 이제 남녀간의 관계에서 얕게 들어가서 깊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고 에피소드처럼 얘기하더라도 사실 씹어보면은 그 의미가 대단히 깊은.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이제 지식인들이 얘기할 때 일반인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죠. 너무 고상하게 어렵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요즘 시대랑은 맞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사실 뭐 무겁게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제가 경험상으로는 말이 없어져. 점점.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좋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또 결국 거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니까 이거는 이렇게도 하기 좀 애매한데 고민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말이 점점 없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보고 계신 이 유튜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 환경에서 그냥 말없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지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에도 맞는 건가? 맞습니다. 사례가 많아서. 사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읽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적절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럼 조금 말 좀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건 사실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에 읽는 사기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다지만 그 50이라는 나이 자체가 지금 이 사마천의 그 나이하고 상당히 고려해 보면 그때 이제 4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사마천 행액을 당한 거고 사실 50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뭐 구조조정을 당하기도 하고 또 후배들에게 밀려나가기도 하고 상당히 흔들림이 많은 세대인데 이럴 때 오히려 뭐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의 원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마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시에 어떻든 간에 하나의 관리의 입장, 학자의 입장에서 궁형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은 그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그걸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꼭 뭐 우리가 그리스 비극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고귀하고 위대한 사람도 이런 비극과 불행을 오히려 성화시키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힘을 좀 주는 것 같아요. 50대들한테 특히나. 그리고 특히나 지금 50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40대들이 부고를 많이 받는 나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50대가 되면 이제 부고를 많이 받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까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 이제 죽음의 방향이라는 것들, 태산같이 무거운 죽음이냐,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데는 참 이 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목록을 쭉 보니까 그러면 작가님께 제 고민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챕터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저는 작은 부자가 될 것인가 큰 부자가 될 것인가 둘 다 쉽지 않을 텐데. 다 둘 다 쉽지 않거든요. 일단 작은 부자가 뭐냐, 큰 부자가 뭐냐 분명히 네. 사기는 저는 알고 갔습니다만 네. 작은 부자는 그냥 이제 밝은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은 작은 부자라고 했을 거고 네. 큰 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자다 이렇게 했죠? 뻔해. 사마천이 이제 부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네. 네. 하나는 대상, 큰 대자, 네. 큰 부자, 네. 돈이 많은 부자고. 아 그래요? 예. 또 하나는 거상이라고 해요. 거상. 예. 거. 거상은 바운더리가 넓은 상이.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면 대상이지만 대상이고. 네. 이쪽 지역 저쪽 지역까지 다 자기 명성도 날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거상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든 작은 부자가 됐든 간에 사마천이 강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네. 용기 있게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문으로 지켜라. 그러니까 무로 벌어서 문으로 지켜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해요. 무로 벌어서 문으로 지켜라.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같이 벌어서, 같이 벌어서. 뭐 어떻게 써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네. 그거 똑같은 표현이지. 거의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벌 때는 정말 치열하게 뭐 가지 말고 일단 벌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내가 써야 될 것인가를 철학적으로 잘 고민해서 쓰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좀 쓰고. 네. 돈에 대한 책임감이죠. 제가 작가님에게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기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마천이 영국에 우리 국분을 썼던 아담 스미스보다 거의 뭐 한 1700년 정도 앞서가지고 그 인간의 본성을 이런 부의 축적을 긍정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 화식에 많은 돈을 벌고 그런 걸 물질적 욕구를 긍정하는데 왜 그 중국에서 이런 정도로 1700년 전에 앞서서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중국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본주의 들어요. 같은 게. 예, 자본주의 같은 게 참고로 연결되지 이제 못했나.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네. 사마천보다 더 경제관에 있어 뛰어났던 사람이 600년 전에 사마천보다도 한 500년 전에 있었어요. 관중이라고. 예, 관중? 예, 관중. 관중 포수 갈 때. 네, 관포지계 그 관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관중이 관자라고 하는 책에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안다. 라는 유명한 말을 이제 관중이 했고 그걸 사마천이 이제 화식열전에서 받아서 다시 인용을 해요. 그래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사마천은 유명한 명언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관중의 사상이 사마천에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사마천 살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유가에서 유교로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통치하기는 유교가 좋거든요. 예. 지배계층 입장에서는 신분 질서 이런 거 따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외면당하는 제일 거죠. 뒤로 이제 밀리게 됐군요.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침체하게 된 원인은 유교에 있다. 그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도 그 이후에도 뭐 명이나 송이나 당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상업이 꽤 나름 발달을 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잖아요, 워낙.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비하면 내수시장 있잖아. 굳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청나라가 결국은 아편 전쟁 이후로 몰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 있습니다. 네, 청나라가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청나라의 황제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청나라 황제들만 폭군이 없어요. 다 부지런한 황제들이었습니다. 네. 청나라가?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망가진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성공해가지고 남아도는 물건들을 팔아야 되는데
시장을 보니까 청나라가 크잖아요. 이 억대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 사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살 이유가 없죠. 우리 다 있는데 뭐하러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편을 갖다가 강제로 문 열고. 예, 그렇게 해서 군사력을 비교해 보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세계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너무 그렇죠? 쓸 몰랐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오히려 독이 좀 됐네요. 예. 근데 그 사기에서 그러면 사마천은 이런 그 욕망을 어떻게 뭐 컨트롤하라 이런 얘기도 썼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벌어라. 정당하게 벌어라. 예. 우리 정프로님이 말한 욕망은 그 욕망이 아닐 텐데. 아니 그 욕망 포함이야. 모든 욕망, 뭐 돈에 대한 욕망, 뭐 사마천은 뭐 다른 욕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화식열전에서 부에 대한 추구는 아 그래요? 그 부 속에는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겠죠. 아, 근데 그죠? 이분은 예. 또 그 이성에 관한 욕망은 쓰기가 좀 애매하실 수 사기 52만 6,500자 가운데 로맨스는 딱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스캔들은 있어도 네. 로맨스 이야기는 딱 한 장면. 아 그래요? 네.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픈 손가락. 근데 이제 놀랍게도 네. 그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하고서도 네. 사기 속에 보면 골계 열전이라고 골개? 골계 예술적으로 보면 골계미라고 해가지고 풍자, 해학, 유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계 열전은 유머리스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요? 아 많죠. 거기는 좀 코미디언 기록이라고 보시면. 아 진짜요? 오. 아 재밌는 얘기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코미디언 기록인데 네. 이제 주로 권력자에게 풍자와 해학으로 충고한 이제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궁중 춘추 시대 때 초나라에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패주였어요. 춘추 5패 가운데 한 사람일 정도. 나쁜 왕. 아닙니다. 패권을 진. 패권을 진 왕. 네. 그 장왕의 궁중의 악사 가운데 우맹이라고 하는 악사가 있었어요. 네, 우맹. 근데 이 장왕이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 명품 자동차 수집 네, 뭐 이런 거.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그 명마를 이제 늘 네.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에마가 하나 있었는데 네. 운동을 안 시켜가지고 네. 비만으로 죽었어 일찍. 말이? 예. 너무 아껴서. 먹을 때 맨날 뭐 마른 고기 주고 뭐 대추 주고 비단 이불에 재우고 이랬어요. 말을. 예. 이런. 자동차도 하도 아까워서 운전 안 하면 골로 갑니다. 그거. 네. 예. 그래서 죽고 나니까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말 갖고 와라. 날 잘 잡아서 장례 치러줘라. 아 말장례? 네, 나무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말은 못하고 사람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도대체 말이 뭐라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맹이라고 하는 악사가 쫓아 들어와가지고는 장왕에게 대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악사 주제. 예, 예. 뭘 그랬더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어쩌라고 그랬더니 아니 얼마나 아끼시던 말인데 나무관이 뭡니까? 돌관에다가 아 이게 개그라는 거죠? 돌관에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날 잡아서 부고장도 돌리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절까지 오게 해서 만천하에 우리나라 초나라 대왕은 사람보다 말을 더 아낀다. 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려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건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그래도 그걸 깨달았군요.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면서 고기는 삶아 먹고 뼈다구만 대충 땅에다 묻어줘라 하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좀 열려 있네.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하죠. 안 열리면 못 하죠. 그렇겠네. 그렇게. 욕망, 인간의 삶,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방대한 내용으로 또 다양한 묘사 또 비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이 책. 사실 이 작은 책으로 엮기엔 너무 아까우셨겠다, 그죠? 쳐내기가. 그게 이제 또 공부 과정이죠. 독자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쓰면 누가 읽겠어요. 그럼 이 주제는 이제 작가님이 원하시는 주제를 선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많은 것 중에. 아닙니다. 아니요? 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요? 예. 어떤 에피소드예요? 처음에 거절했어요. 이 책을? 예. 아니 난 못 쓴다 그렇게는. 근데 이제 뭐 나이도 60대인데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마천이 가장 힘들었던 10년 네. 네. 이제 47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56세 세상을 떠났는데 딱 네. 10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사마천이 제일 힘들었던 시기죠. 뭐 때문에 힘드셨대요? 궁영 47에 이제 옥에 갇힙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네. 48에 억울하게 반역죄에 몰려요. 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네네. 역사책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거냐, 자살할 거냐, 아니면 사형당할 거냐를 고민을 하죠. 역사책을 쓰던 중간에. 네, 네. 아. 근데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 거금을 내서 네. 이게 속전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성기를 자르고 환관이 되는 거죠. 내시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것도 또 치욕이에요. 왜?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 자르는 것도. 그냥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아, 제발 잘라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록에 딱 2사람밖에는 사마천 포함해서 2사람밖에는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짤을 각오를 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너 그냥. 예, 치욕의 연속입니다. 뭐 아. 궁영 자청도 치욕이고 이런 허락을 네. 맡아야 되는 것도 치욕이죠. 네. 그리고 49살에 궁영을 자청을 하는데 네.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100년 전에 거의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훼손을 하면서까지. 그것도 중국의 궁영은 저 페르시아 쪽 아랍 쪽은 네. 성기만 이렇게 작두로 싹 잘라버리거든요. 아랍 쪽은. 네, 근데 중국은 고환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잘라버립니다. 네. 아이고야.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좋다기보다는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오해 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옛날 기록에 보면은 잠실로 내려보냈다. 잠실? 잠실. 네. 2호선 잠실역 거기 네. 누에칠. 네. 잠실로 내려보냈다. 잠실로 내쳤다. 요건 전부 다 궁영 당했다라는 은유의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누에치는 잠실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네. 요거는 궁영을 당했다라고 하는 은유적 표현. 왜 근데 그 노예 얘기했어요? 이 아 번데기. 성기를 자르고 성기를 자르고 나면은 이제 피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출혈이 심해요. 그러면 네. 이제 지혈을 시키고 네. 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요도만 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큰 거위털을 박아서 몸이 차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죽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몸을.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찜질방이나 무슨 뭐 이런 데 보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잠실로 보내요. 잠실은 누에치는 곳은 따뜻하거든요. 아. 아. 거기서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몸을 추스리고 오줌이 나오면은 사는 거고.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이 걸려서 아. 죽습니다. 그래서 뭐 성기를 잘랐다라든지 궁양을 당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잠실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 사마천이 그런 49살에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예. 사마천이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저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누렸어요. 누가요? 아, 저요. 우리 아. 작가님이랑 네,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47살부터 시작해서 아, 50대 그렇습니까? 때 이름도 나오고 방송도 나가고 뭐 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 사마천한테. 예. 와. 사마천을 통해서 나는 잘 나가게 예, 되었는데. 사마천의 삶과 사마천이 남긴 책을 빌려서 명성을 아. 얻고 부를 얻었으니까 네. 돈도 벌고 했으니까 늘 죄송했죠. 근데 50에 있는 사기를 써달라고 하니까 아 이건 난 내 양심상 못 쓰겠다. 그래서 하셨는데? 그래서 대놓고 거절하기 미안해서 네. 우회적으로. 50개 항목을 좀 써서 보내주면은 내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안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거기서 또 덥석 물었군요. 한 달도 안 돼서 보냈더라고요. 50개 아. 주제를. 근데 뭐 주제야 40이 잡든 50이 잡든 거의 비슷한 주제가 잡힐 거라는 걸 알았는데 일부러 숙제를 내줬는데 그렇게 빨리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50에 읽는 사기이기도 하지만 또 주제도 50개로 딱 이렇게 정하셨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50대를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우리 그러면 선생님의 우리 작가님의 삶은
사기의 사마천이 이야기한 그 이렇게 하면 올바른 삶이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에 비추어서 매우 싱크로율이 높은 삶이라고 자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이제 처음에 왜 사마천 사기 공부하게 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조선열전으로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석사 때는 이제 주로 기록 위주로 사기가 어떤 책인가를 공부하다가 네. 박사과정 들어가서는 이제 사마천에게 이제 빠졌죠. 네. 그럼 한 10년쯤 공부하면은 이제 뭐 헤엄쳐서 네, 나오겠지 뭐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죠. 대부분 다 학문이 되게 한 10년 단위로 가니까. 네네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뭐 끝이 없어요. 연못이나 강이 아니라 바다예요. 그래서 발을 잘못 들였네. 예, 이제 빠져 죽기로 했습니다. 예. 그대로 가라앉아서 죽으면 되지 않을까. 나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뭐 제가 사마천 고향을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 다녀왔어요. 중국에 예, 예. 어디예요, 참 고향이? 서안에서 동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섬서성 한성시라는 곳입니다. 그뭐 사마천의 집 뭐 이런 게 혹시 거기 있어요? 기념관?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이 잘 남아 있어요. 사당과 무덤이. 후손도 있고. 아 그래? 사마천의 직속 후손이? 예. 아 그래요? 사마천 이제 49살에 궁영을 자창했으니까 이미 다 그전에? 가정을 다 꾸리고 있었죠. 아. 그리고 사마천 제사 때마다 유일하게 외국인으로는 저만 초청받아서 갑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와. 찐이네. 신이시다 진짜. 와. 야 거기 제사하면 몇 명이 나옵니까? 한 500? 2010년 때부터 10년 이제 2009년까지는 민간 제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마천 후손들하고 가족분들하고. 한성시 시민들하고 아. 축제처럼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아. 저는 이제 민간 제사 때부터 초청을 받아서 다녔고 네네네. 2010년 무렵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거의 확정되던 시점이었어요. 아 네.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섬서성 사람이에요. 아. 사마천 고향하고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네네. 고향이. 네. 중국에서 100km면 옆집이거든요. 뭐 가깝죠. 네. 그래서 국가제사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의 3대 제사가 됐어요. 사마천 제사가. 아 3대 제사요? 예. 그러니까 중국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당군 할아버지 같은 황제, 네. 누르왕자 황제, 중국인의 조상이죠. 네네네. 여기 제사, 그다음에 공자 제사, 공자. 그다음에 사마천 제사. 이렇게 3대 국가 제사예요. 와 그래요? 네. 사마천이 그 정도 이상이에요? 네. 몰랐네. 혹시 사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접해본 분도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 사기를 다 읽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뭐 50에 읽는 사기도 좋고 혹은 뭐 사기에 대한 뭐 여러 해설서도 있는데 꼭 읽어야 되는 이유 하나 정도만 만약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꼭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 해설한 책도 있고 네네. 또 제 유튜브도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되니까 그건 네. 별로 어렵지 않고 다만 어떤 책을 읽든 어떤 내용의 영상을 보든지 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힘을 받으셔서 네. 인생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앞으로도 다른 책보다 사기를 제일 많이 읽으실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기 전문가세요. 지금 사기에 관련된 책만 몇 권을 쓰셨다고요? 사기 관련된 것만 해도 한 10권은 좀 넘을 것 같으네요. 네. 그럼 사마천에 관련돼서도 이제 사마천 사기 같이 붙어서 아. 하죠. 최근에 이제 이 책하고 사마천 사기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한번 저 사마천 제사할 때 네. 일단 한번 저 가서 슬쩍 실제 한번 껴서 네. 뭐 밥은 주시겠지 뭐 한번 네. 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기야 이제 워낙 그냥 사람들 흔히 얘기하기를 뭐 서양에는 뭐 역사 헤로도토스 그리고 이제 동양엔 뭐 사기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서이자 문학책이자 그리고 철학책인 이 사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요 책 한번 궁금하시면 50에 읽는 사기 우리 김영수 작가님의 네. 정말 사기 전문가
약간 이상하다. 아, 친구들은 사기꾼이라고 해. 따옴표에 붙여. 아, 진짜 그래 사기꾼이시네. 아, 네. 네, 우리 사기꾼 김영수 작가님의 책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얘기가 재밌는데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우리 보시는 그러면 분. 네. 정박님의 한 줄 평. 요 책에 대한 그럴까요? 혹은 뭐 작가님에 대한 사기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생의 후반에 횡액을 당한 사람이 그 비극을 좀 아주 크게 이제 시간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이병주 작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나오고 나서 내가 왜 이런 횡액을 당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친척 어른이 사기를 읽어봐라 했는데 그때 그 말씀하셨죠. 결국 원한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원은 난을 부르고 한은 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한을 가지고 결국 이 좀 멋진 제약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 사마천은 2000년이라는 어떤 거대한 시간을 단위로 해서 결국 자기의 생식기를 자르게 한 한무제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다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중국의 3대 제사의 한 주역이 되었고 한무제는 지금 오히려 그런 역사의 어떤 사성이라고 불리는 사마천의 생식기를 자르는 아주 무도한 군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참 그렇게 보면 참 이 사마천 경우는 우리에게 역사의 승부라는 게 단순하게 뭐 한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으로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용기와 네, 힘을 네, 주는 네.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드라마나 영화 하시는 분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영화? 네. 네. 문학이나 또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하시는 분들 복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시고 싶은 분은 꼭 읽으셔라. 그냥 쫓아가서 2배로 3배로 복수하는 그게 복수의 진짜 복수가 아니고 이런 방식의 복수. 뿐만 아니라 뭐 사마천처럼 문화 복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기다림이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닉4 제작진이 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50에 읽는 사기의 저자 김영수 작가님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